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임성빈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한국 소프트웨어 종합학술대회 KSC에서 발표했던 유닛 테스트 코드를 활용한 C, C++ 라이브러리의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 생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타겟으로 한 퍼징의 기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API 함수를 가집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퍼징이 전통적인 퍼징과 다른 점은 여러 개의 입력 인터페이스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API 함수들을 퍼징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API 함수라도 앞서 먼저 호출된 다른 API 함수들에 의해 동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함수를 테스트하려면 다양한 API 호출 시나리오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는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다양한 API 호출 시나리오로 테스트하는 퍼징 드라이버입니다. 2022년도에 발표된 그래프 퍼즈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 제너레이션 기법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성된 퍼징 드라이버는 실제적인 API 호출 시나리오를 테스트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닛 테스트 코드에서 API 유스 케이스를 추출하여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 제너레이션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테스트 코드에서 API 호출 단위로 코드 블럭을 나누고 각각의 코드 블럭을 하나의 API 호출 사례로 여깁니다. 그리고 모든 API 호출 사례로부터 퍼징 드라이버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는 실제 API 유스 케이스를 기반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API 호출 시나리오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존의 방식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입력으로 주면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 제너레이터가 퍼징 드라이버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퍼징 드라이버는 실제적인 API 호출 시나리오로 테스트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를 생성할 때 유닛 테스트 코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스트럭처를 입력으로 받는 API의 함수나 아규먼트 사이에 디펜던시가 있는 API 함수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동작을 유발시키는 입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 그 API를 정상 동작하게 하는 입력과 API 호출 시나리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방식으로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를 생성하지 못했던 C, C++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제한한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했습니다. 생성한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로 퍼징을 했을 때 유닛 테스트를 실행시키는 것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했습니다.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테스팅에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API 호출, 다양한 입력값, 그리고 다양한 API 호출 시나리오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활용하는 방법과 스태틱 버딩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올바르게 API 함수들을 호출하지만 테스트하는 값들도 고정되어져 있고 API 호출 순서도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스태틱 버딩 드라이버에서는 올바르게 API 함수들을 호출하고 API 함수의 입력 값들도 변하지만 API 호출 순서는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의 코드는 유닛 테스트 케이스 코드고 오른쪽은 스태틱 퍼징 드라이버의 예시입니다. 기존의 퍼징 드라이버에서는 스태틱 퍼징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는 랜덤하고 다양한 순서로 API 함수들을 호출하는 퍼징 드라이버입니다. 오른쪽 코드는 다이나믹 퍼징 드라이버의 예시입니다. 1번 라인에 LAVM test1 input 함수로 랜덤한 바이트 입력이 들어오고 2번 라인의 퍼징 프로바이더는 그 랜덤한 입력을 적절한 크기로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라인에서 API 함수에 입력이 되는 그 리스트를 얼로케이션 해주고요. 7번과 8번 라인에 의해 있는 폴문과 스위치문에 의해서 API 호출 순서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8번 스위치 문 안에 있는 next int의 값이 0, 1, 2 순서로 들어온다면 insert, delete, sort 순서로 호출될 것입니다.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는 이와 같이 랜덤하고 다양한 순서로 API 함수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를 생성하는 기법으로 그래프버즈가 제한되어졌으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클래스 코드가 정형적이지 않거나 함수 입력 사이에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올바른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자 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는 그래프버즈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프버즈는 클래스 멤버 함수에 국한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 라인에 있는 코드는 전형적인 컨스트럭터 호출입니다. 3번에 있는 compare to 함수와 5번 라인에 있는 setTime 함수는 클래스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 구조가 이렇게 정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1번에서 3번 라인과 같이 클래스 내부의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를 컨스트럭트 할 수 없습니다. 4번 라인에 소출되는 드로우 라인도 멤버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API 간의 연관된 사용을 테스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아래 코드를 보면 이번 라인의 헤드 넥스트와 넥스트 토큰 함수는 항상 관용적으로 같이 쓰이는 함수입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여러 개의 API 함수들의 호출 순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문이 들어간 API 함수 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닛 테스트 코드로부터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를 생성하는 기법을 제안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세 단계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개발자가 작성한 유닛 테스트 코드로부터 API 유스 케이스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클래스 코드를 이용하는 것보다 API 유스 케이스 코드를 이용하면 실제적인 API 사용 코드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추출한 API 유스 케이스 중 변수와 상수를 파라미터로 치환해 API 블럭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한 개의 API 유스 케이스로부터 여러 개의 API 블럭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블럭들은 그래프버즈로 다시 조립되어서 기존의 API 유스 케이스처럼 의미 있는 테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 코드로부터 어떻게 API 블럭을 추출하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불필요한 코드를 지우는 것입니다. 네, 아래에 있는 코드가 유닛 테스트 케이스고요. 여기서 보시면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어설션과 같은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들을 다 지우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최상위 코드 블럭에 있는 API 호출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API 유스 케이스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이제 API 함수 호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세 개의 API 유스 케이스 코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각각의 API 유스 케이스들은 하나의 API 블럭으로 각각 하나의 API 블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왼쪽이 API 유스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 라이브러리에서 정의한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이면서 API 입력으로 쓰이는 변수를 찾습니다. 여기서는 ch와 result라는 변수가 그에 해당합니다. 이 변수들을 API 블럭의 입력과 출력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세 개의 코드는 그래프버즈가 조립할 수 있는 형식의 API 블럭입니다. 그래프버즈는 저 세 개의 API 블럭을 다양한 순서로 조립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유용한 API 블럭을 추출하기 위한 휴리스틱입니다. 첫 번째 휴리스틱은 API 유스 케이스의 컨스턴트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개의 API 블럭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API 유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API 블럭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방식과 같이 정의한 API 블럭입니다. 여기서 API 유스 케이스에서 주황색으로 칠한 부분 값은 기존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한 임의의 컨스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랜덤하게 바꾼 API 블럭을 만들면 오른쪽과 같은
오른쪽 아래와 같은 API 블럭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은 API 블럭을 채택하면 좀 더 다양한 테스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리스틱은 루비 있는 API 유스 케이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 코드 예시를 보시면 폴문 안에 있는 cjson add item to object 함수와 cjson create number 함수 호출은 create sort object 함수라는 함수를 위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반복문은 그 다음에 호출되는 API를 위한 코드인 사례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룹의 경우 더 이상 자르지 않고 통째로 그 다음 API 함수 호출과 함께 하나의 API 유스 케이스로 취급하는 휴리스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API 유스 케이스는 하나의 API 블럭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연구입니다. 제안한 방식을 CRS와 CJSON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4개의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대상으로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성한 버징 드라이버로 각각 30분씩 버징을 하고 커버리지를 측정했습니다.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 기존의 유닛 테스트 케이스보다 평균 4배 이상의 코드 커버리지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에 그래프는 4개 테스트 케이스 중에 CJSON 딜리트 어레이라는 케이스의 시간별 커버리지 기록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커버리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문자열을 파싱하고 CJSON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과 그리고 CJSON 리스트 객체에 CJSON 객체를 추가 및 삭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코드 부분에서 커버리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사례 연구로 저희 제한 기법이 적용 가능하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유닛 테스트 코드에는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 생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위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유닛 테스트 케이스로부터 API 유스 케이스를 포착하고 API 블럭 형태로 바꾸는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제안한 기법을 2개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실용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향후 연구로는 여러 개의 유닛 테스트 케이스를 동시에 고려해서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를 생성하는 연구와 LLM을 활용해서 API 블럭을 효과적으로 추출 및 합성하는 연구와 그래프 버즈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나믹 버징 드라이버 생성 연구가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